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서종욱의 법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종욱 TV는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여쭤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19만 구독자고요. 구독자. 예, 20만 다 돼가네요. 봐주셔가지고 예. 뭐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서울법대 후배 송영훈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예, TV에서 요즘 뭐 맹활약 하고 있죠. 혼자서 이제 서정욱 TV에서 한번 방송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 좀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향하시는 게 맞네요. 자유우파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서종욱 TV. 자, 많은 격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이 따끈한 소식부터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의 단수공천을 확정을 했다. 이렇게 공관위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저는 좀 묘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에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계양 주민들이 나에게 물어본다. 왜 빨리 이재명은 단수공천 발표를 안 하느냐.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물어본다. 그래서 본인도 원희룡 전 장관도 나오든지 안 오든지 빨리 이야기를 해라. 자유다. 출마하는 건 자유다. 이렇게 또 비꼬았어요. 탈당하는 것은 자유다. 이거 이야기한 걸. 그 시점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계양갑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자가 이재명이 사법연수원 있을 때 의식화 의혹을 지킨 사람. 그래서 이게 포위했다. 이런 이 말이 나왔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단수공천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진짜 이게 명룡대전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명룡대전인가 뭔가요? 맞죠? 이재명, 원희룡. 우파 갔더니 네. 원투 대전. 원희룡 할 때 원. 이재명 할 때 이게 투. 이럴 때 투. 원투 대전. 원투 대전. 명룡 하면 좀 그러네요. 예. 저는 이제 공정하게 보면 이게 원이 대전. 원이 대전. 이렇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옆에 계양갑에 이제 최원식 전 의원이죠. 원래 민주당 의원을 했죠. 19대 때 이제 계양을에서 계양을에서 이제 국회의원 했던 분이에요. 근데 갑으로 이제 온 거죠. 이분이 18기 연수원 동기죠. 정성호하고 다 동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정성호가 이제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연수원 때 이재명한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친구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프롤레타리아 정신 이런 걸 주입시 있거든요. 원래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니었죠. 운동권이 아니었고 그런데 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뒤늦게 연수원에서 의식화됐다. 그런데 그 의식화 교육시킨 사람이 최원식이다. 연수원에서 그런 의식화 교육을 하나요? 근데 최원식 이분이요.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법대 나왔어요. 이재명하고 틀려요. 그리고 그게 노동법의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계양갑에서 원희룡을 이제 측면 지원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이재명을 포위한 저격수들이 이제 있거든요. 수도권에 그분 외에도 이게 네 분이 더 있는 게 구자룡하고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양천갑의 구자룡.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거기가. 인천 계양하고 양천하고. 그다음에 성남 수정. 성남 수정. 장영하 변호사. 장영하, 책선 변호사. 굿바이 이재명이 어디 있을 겁니다. 굿바이 범죄꾼. 두건. 그분이 있고요. 여기 있다. 굿바이. 이 장영하 변호사 굿바이 범죄꾼. 두 건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과천 의왕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과천 의왕. 거기 최기식 검사. 최기식 이분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성남지청에 있을 때 이재명 강제입원 있잖아. 수사했던 분. 친형 강제입원 사건. 검사 출신. 한동훈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공천 받았어요. 이번에요. 그다음에 남양주평에 유명한 조광한. 조광한. 그 남양주 시장 했던 그때 자산금 부딪혔던. 이재명하고 부딪히잖아요.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광한 몇 중 포위된 거예요? 5중 포위된 조광한. 그다음에 구자룡. 그다음에 최기식 검사. 그다음에 장영하 변호사 판사죠. 그다음에 최원식. 최원식까지. 그렇죠. 최원식이 제일 무섭겠는데. 5명이 편대가 있는 거지. 그게 제일 앞에 원희룡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5편대가 있는 거야. 비행기 4대가 한 편대니까 편대 비행을 하면서 원희룡을 엄호를 하네. 그런데 사법연수원에서 이게 의식화 교육이 가능해요? 그 안에 서클 같은 거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도 옛날에는
이 조별로 뭐 전공이 따로 있어요. 뭐 저는 행정법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노동법, 머슴법 이렇게 그거 보면 또 우리법 이런 것처럼 국제인권법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법은 또 특히 좀 이렇게 노동운동하니까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가르칠 때 그렇겠네.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가르쳐준 채원수익이 그 옆 동네로 갔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이렇게 오중 포위가 돼 있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이 포위망 속에서도 끝까지 갈까요? 인천 계양을 해. 저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것도 마지막 꼼수일지 모른다. 나중에 이제 비례대표로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부를 오래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는데 오늘 이제 그 저 앞에 고성국 TV 갔더니 고성국 박사도 이제 그 이재명이는 빠질 거다. 끝까지 이제 비례를 빠질 거다. 이게 공천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고성국 박사나 선배님이나 저보다는 이게 정치 구단 아닙니까? 저는 법률 뭐 초단다 법률이지만 정치 구단들이 다 그래 보는 거는 제가 봐도 이재명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예측 불가능하니까. 아마 이제 그 3월 20일 등록 때 봐야 될 거고. 3월 20일. 근데 등록하고 나서는 또 꼼수가 된다면서요. 그럼요. 꼼수하고 그 저기 등록한 거 철회하고 뭐 갈 수가 있. 마지막에 4월 10일 투표 날까지 가봐야 됩니다. 뭐 사퇴하고 뭐 할 수가. 그런데 그때 이제 비례대표는 못 하는 거지 이제. 예, 어쨌든 확정이 돼 확정이 아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이 오늘 갑자기 그 공천 발표를 하면서 8명 발표를 하면서 이재명 당수 공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모든 언론들은 이제 명령 대전 뭐 아니면은 원투 대전 이 확정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완전히 최종 확정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뭐 지켜보면 좀 아시겠죠. 뭐 이제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역시 이제 정치 고수가 보는 눈은 또 다르니까. 근데 워낙 이재명이가 자기 말을 이게 지킨 적이 없잖아요. 그럼요. 예. 자기가 이제 뭐 자기처럼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예. 점을 뺏으니까 점이 없지.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이랬더니 불체포 특권 행사했잖아요. 그때.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다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앞장서서 준연동형으로 유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뭐 존경한다고 했는데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렇게 전부 거짓말했잖아요. 저는 이재명의 말은 이게 콩으로 매주 쓴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항을 출마한다고 했더니 진짜 출마한 줄 알았냐. 그렇죠. 바로 그게 저는 그래 볼 거로 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제가 서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확신을 갖게 돼요. 저는 이제 그 유동규를 못 감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동규가 졸졸 쫓아다닐 거예요. 유세 딴 거 안 하고 그 이재명 뒤만 쫓아다니면서 대장동 몸통 대장동 막 할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라도 피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거기다가 오중 포위망 최원식 의식화시킨 최원식부터 그러면 본인이 더 견디기 어렵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그 3.1절 대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그 지금 정광훈 목사 당에 입당해 있잖아요. 어제 맞아요. 그 정광훈 목사 쪽에서 주최를 했어요. 크게 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 TV조선 가는데 길에 엄청나게 유동규 사람이 모여있길래 사인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유동규더라고. 저도 이게 제가 걸어가면 저보고 서로 사진 좀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나 안 쳐다보고 전부 유동규한테 와 인기 폭발이니까. 그쪽에서 뭐 공천을 받았죠. 또 공천을 그쪽에서 받았고 하면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의 그 뭐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쪽에서 막 가서 그 선거 지원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 현장에서. 당의 후보니까. 그렇죠. 당 후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더 지켜보고. 자, 또 그 TV조선을 비롯해서 KBS 그 채널 A, MBC 이렇게죠. 토론하자. 근데 그 전에 이 총선 앞두고 당대표끼리 토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선대위원장끼리도 토론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발상이 상당히 기막히고, 이거 만약에 성사가 되면은 좀 엄청난 관심을 모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토론하자, 이렇게 방송사 쪽에서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오케이, 한번 붙자. 뭐, 시간 언제라도 내가 맞춰줄 수 있다. 붙자.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 직접 답은 없고 간접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게 피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뭐 윤석열 만나자고 할 때는 뭐 그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제 한동훈이 토론하자고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나왔던데 이제 안 하겠죠.
저는 이제 그 피할 거라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할 걸로 보는데 핑계 뭘 될까? 가장 뭐 핑계는 이제 뭐 아까처럼 윤 대통령하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핑계는 되는데 한동훈하고 이게 내가 기억이 맞냐? 뭐 영수회담 하자. 뭐 이런데 핑계는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요. 이재명은 이제 토론할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게 여러 번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경기도지사 할 때 김영환 그때 지금 저 충북지사 그 후보 그때 바른정당 형을 강제번 시킨 적이 없다. 그렇죠. 그걸로 이게 죽다 살아났잖아요. 맞아요. 바른정당 후보로 나왔죠. 그때도 이제 형을 강제번 시킨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재판에 2심까지 당선 무효가 됐죠. 그렇죠. 근데 3심에 이제 그 우리 김만배 씨가 바카스 들고 바카스 들고 찾아가서 그 건순일이 구해준 거. 그게 이제 재판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때도 기소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방송 토론하면서 이 김영환 그때 당시 바른정당 후보에게 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거짓말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죽다가 살아났다. 그렇죠. 그 TV 토론에서 거짓말해서. 그때 김만배 씨 바카스로 권순일이 도움 없어서는 안 됐잖아요. 뭐 이발소 간다고 해가지고 간 거. 그다음에 또 있죠. 지금 그다음에 김문기 씨 몰랐다. 지금 계속 재판 받는 거. 김문기 몰랐다. 그다음에 또 있잖아. 그때 경기도 감사할 때 바로 이제 백현동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4단계 올려줬다. 지금 이게 벌써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를 이게 몇 배 칩니까? 이게 지금 재판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한번 허위사실 공표해서 재판을 받아서 완전히 끝날 뻔하다가 기사에 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이게 거의 두 건인데 100만 원 이상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이제 언론사들, 언론사들 그렇죠. 인터뷰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백현동은 경기도 국정감사. 그리고 앞에 거는 TV 토론. 그러면 이번에 이제 TV 토론을 한다. 만약에 하면 한동훈은 출마를 안 해. 출마를 안 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가 없지. 그런가요? 그렇죠. 당선 목적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 안 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도가 우리 당이라고 돼. 그러니까 비례도 우리 당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이 못하지. 다른 당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지. 출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출마하니까는 다른 당 선거운동 못하지. 위성정당. 그런데 여기서도 이 허위사실 공표 만약에 토론을 하면서 법인카드 그 선거 나는 전혀 몰랐어. 이러면은 나중에 수사 결과 그게 알았다고 나오면은 허위사실 공표네. 그렇죠. 바로 이제 구자룡 비대위원이 지적인 게 그거잖아요. 바로 이제 법인카드 질문 딱 한동훈 위원장이 물으면 이재명이 뭐라고 할 겁니까? 이거는 이제 증거가 그때 부처가 8개예요. 8개 부처에 돈을 끌어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과일값만 1,000만 원 쓰잖아. 근데 요걸 간담회에다 허위로 적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질문 들어가면 이재명으로서 이게 난감한 거죠. 그랬네. 그 외에도 뭐 이재명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거짓말 할 게. 그러니까요. 특히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으니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송곳처럼 이재명이 아픈 곳을 콕콕콕 찌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하면 허위사실 공표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저는 피하는 게 아닌가. 그렇네. 그 특히 한동훈은 이재명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체포동의안을 2번이나 국회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체포동의안 제출 설명서를 읽었는데 그러면 검찰 수사 기록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봤는데 거기서 만약에 토론을 하다가 기습 질문을 막 해버리면은 이재명이 또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 모르고 거짓말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또 세 번째 허위사실 공표로 또 기소가 되고 할 수가 있네. 법카가 보다는 저는 더 날카로운 게요. 바로 이제 백현동 있잖아. 김인섭 씨하고 이제 연락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2014년 선거 때 다 사무실 없고 쪼개기 후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김인섭 씨하고 연락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재판하는데 그렇죠. 문자가 다 나왔잖아. 문자 나왔죠. 거기에 보면 이게 김용 구속될 때 형님 묻고. 힘내세요. 그렇죠. 선거 떨어질 때도 형님 예비 대통령이 어쩌고 그다음에 정진상이하고 문자 나왔잖아. 나왔죠. 다 나왔죠. 그때 그 정은하러 갈 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맞아. 아니 정의나로 가면 이게 진실을 말하고 와야지. 뭔 최선을 다하고 와. 최선을 다하고. 가르쳐준 대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 훤히 알잖아. 예. 김진성의 위정교사. 그렇죠. 그다음에 김인섭의 백현동 로비. 그다음에 조명현 씨의 법카. 이거 이재명이 어떻게 답할 거야? 야, 진짜 답 못한다 봐요. 그러면 절대 안 하겠네. 나는 그냥 이재명이 이제 안 하는 이유를 그 프레임 이제 보내는 이재명은 지금 계속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토론에 응해버리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 그러니까 검사 대 피해자 피고인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프레임 전환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역시 이 법조인이니까 법적으로 딱 접근을 하니까는 허위 사실 공표의 위험성이 한 90%도 되겠네요. 그 토론하다 보면은. 그럼요.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토론은 성사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으로 하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뭐 토론을 할 때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은 뭐 범칙금을 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방송사에서 제안을 한 거라서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면 이제 왜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 게 다 거짓말이니까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릴까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몰아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홍영표가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공천에서 배제 완전히 최종 확정이 됐는데. 임종석은 지금 좀 어떻게 할까요? 그 임종석은 저도 종편에 가서도 임종석은 아마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아. 나올 텐데. 하나는 이 본인의 명분 축적. 자기가 이 다른 데 가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해서 컷오프 됐는데 바로 탈당을 하면은 명분이 좀 약하니까 재고해달라. 이렇게 한번 이제 명분 축적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양산에 있는 문재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갈 거다고 하는데 서종욱 변호사께서는 TV 프로 제가 토론하신 거 보니까는 안 나가고 내부에서 투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던데. 지금 이제 그 홍영표는 저는 나간다 봐요. 홍영표는 이제 이거 배지가 좀 필요합니다. 예, 나가서 이제 뭐 이낙연 당이 가든 아니면 이제 민주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민주연대 이야기 넣어주죠. 뭐 홍영표는 나가는데 저는 임종석은 이제 그 꿈이요. 예. 꿈이 이제 당권 후에 이제 대권이 꿈이라 그러더라고. 그렇겠죠. 첫건이. 그래요? 지금 이게 당장 배지가 이제 뭐 없어도 예. 뭐 한동훈 위원장이 배지가 있어가 대선 노는 거 아니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임종석은 남아서 이제 그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투쟁. 근데 이거 3단계로 보더라고요. 제가 이게 들은 거예요. 임종석. 잠깐만. 임종석 측근도 아세요? 제가 좌파 패널들 매일 저녁 먹고. 이제 누군지 말씀하지 마시고. 예, 대권 꿈. 임종석과 함께 절친한 패널이요. 예.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끌어내려 이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목표는 공천이 마무리될 쯤 한 3월 중순 있잖아요. 공천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폭망하죠. 네. 그럼 이게 공천 받은 후보들이 이재명 얼굴로 선거 치를 수 있을까요? 못 치르지. 못 치르죠. 전국의 후보들이 이재명 얼굴로 안 된다고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재명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제 선대위로 권한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는 빠르게 공천 확정될 3월 중순쯤에 근데 그 후보자들이 이재명 얼굴로는 도저히 우리가 본선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론이 폭망하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 이재명 자체에 대한 지지율도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홍보물에 이재명 얼굴 쓰겠습니까? 예. 안 쓰죠. 그렇죠. 이재명은 예선용이야. 경선. 예, 경선. 그때는 이재명이 막 다뤘지만 본선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확장성이 없잖아. 그렇죠. 자기들 안에서는 뭐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1단계는 3월 중순에 손절. 바로 끌어내려가 선거 간판을 바꾸자. 선거 간판 바꾼다. 이게 1단계. 그다음에 자기들은 두 번째 2단계를 보는 게 총선 직후. 선거 깨질 테니까. 이대로 가면 이게 다 민주당이 폭망한다고 괴멸된다고 다 이야기하잖아. 여론조사에서 나와요. 예. 패널들 다 그러잖아. 예. 그러면 이게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때 이재명이 계속 있으면 이재명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너 선거 너 때문에 동지들이 다 죽었어. 그렇지. 거기에 빨리 물러나. 그렇지. 그게 뭐 경선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선거에서 참패하는 순간에 책임은 100% 이재명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 끌어내리면 임종석이가 대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어쩔 수 없으면 8일 가는 거죠. 8월 달에 이제 임기 끝나잖아. 아,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붙는다. 예. 근데 이래 보더라고. 임종석 친한 분이 뭐라 하냐면 이 민주당 집의 주인이 누구, 세입자가 누구냐 묻더라고. 아, 자기들이 주인이지. 자기들이 주인이지. 김대중 노무현 당이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당이잖아. 예. 이재명이는 돌연변이에요. 그게 민주화 지분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주인 세입자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 대지주와 대주주와 바지 사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보나 이재명이 그 바지 사장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8월 달 되면 공천에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규합하면 우리 당권 정통성 있는 우리가 찾아온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죠. 그렇죠.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도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요. 나 때문에 졌다고 안 하고. 전국에 254개 됐잖아. 근데 백석 하면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붙은 사람은 그 붙었다 치고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윤건영이 누가 붙었다 치고 걔들은 원래 친문 쪽이고. 그렇죠. 붙은 사람이 다 이재명입니까? 그러니까 공천 받을 때만 이재명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받고 나면 배지 달면 이재명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 측에서는 우리가 이게 어차피 이재명으로부터 당권을 뺏어올 수 있다. 빠르면 3월, 그다음에 중간에 4월, 늦어도 8월 이렇게 보니까 당내 남자 이런 데 기류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윤영찬이 그때 이제 탈당을 하려고 할 때 임종석이 탈당을 말리면서 아 우리가 당권을 여기서 찾아야지 왜 나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재명이 듣고 노발대발해서 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가능성도 있네. 그러니까 남아서 세 단계,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이제. 이재명을 축출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특히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확 와닿는 게 만약에 당선된 사람들도 이제는 공천할 때는 이재명이 필요했지만은 공천 끝났으면은 친문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민정 지금 공천 받았죠. 그렇습니다. 윤건영 공천 받았죠. 진성준 공천 받았죠. 이인용도 있죠. 이인용. 이인용도 그 장관 했잖아요. 문재인 때. 이인용 했죠. 그 다음에 김영배 있죠. 오늘 또 한 명 있던데, 저기 정무수석 했던 한상도인가? 한병도. 한병도. 이 사람들은 원래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색깔을 안 드러냈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거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임종석이 와서 깃발 들면은 그쪽으로 모일 수가 있지. 지금 저는 박지원도 있잖아요. 박지원도 있네. 박지원이 국정원장 박지원. 그것도 경선 가면 공천 받은 거지 뭐. 박지원이 받은 거지. 뭐 정동영이는 이제 이재명 편들릴지 모르죠. 근데 또 거기 있는 게 중요한 게 또 있잖아. 이해찬. 이해찬도 있지. 이해찬이가 이를 갈고 있더라고. 아니 임종석이 공천 안 주냈더니 그걸 안 준다고 이해찬도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고립무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찬이 이재명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중지를 해버리는 거야. 이해찬이 오히려 친명 임종석을 후견하는 그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제가 어제 그제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을 그 이재명이 미리 짐작을 하고 먼저 던져버릴 거다. 대표직을. 대표직을. 먼저 던져버리고 이 개항도 안 가고 위성정당으로 갈 거다. 위성정당으로 가 있다가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놓고 정청래든 뭐든 위탁해놓고 가 있다가 깨지면은 자기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잖아. 정청래 책임이지. 그래서 다시 합당을 해서 8월달 전당대회 갈 거다 하는데 그렇게 보는 시나리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 만약에 임종석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도 개항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개항 출마하고 당 대표로서 이끌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임종석의 반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딱 되네요. 먼저 이재명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면은 대표적 던지고 나가면은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나가지 않으면은 임종석에 의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렇게 되네요. 딱 정리가 됩니다. 그 문재인 이야기. 문재인이 저는 이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재명한테 뭐 3명인가
이번에 좀 공천 청탁을 했다잖아요. 세 명, 일단 세 명이 누구라고 파악하셔요? 제가 보기 고민정, 고민정 됐잖아. 윤건영도 됐잖아. 그다음에 임종석. 이래 보죠. 그런데 이제 거기 또 한쪽에서는 그 임종석하고 노영민. 예, 노영민. 근데 이거는 경선 줬잖아요. 노영민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가장 핵심은 임종석이죠. 예. 우리 종석이 좀 키워줘. 나 초대 비서실장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 비서실장 북한 문제도 막 뒷담을 했잖아요. 임종석. 그래서 USB도 알 수 있을 거고 그 도보다리 건너서 그 USB. 그래서 했는데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은 이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거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저는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관계가.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임종석까지 내치고 하면은 조금 전에 임종석은 그 안에서 이제 그 이재명을 꺾을 거라고 했는데 그럼 문재인도 그 방향으로 가겠네요. 만약 그 경우라면은. 지금 이제 제 생각은요. 네. 문재인의 심리 있잖아요. 네. 심리를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나도 이게 쏟고 국민도 쏟았다. 많이 듣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친박 학살할 때 문재인 대통령 심정이 그럴 그때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뭐 국민이 쏜 걸 빼더라도 문재인이 볼 때는 자기 쏟은 거지. 그때 양산에 찾아왔을 때 명문정당하고 뭐 여기 여기가 다쳤어 막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가고 나서 그럼 이게 어떻게 저는 입장이 나올까? 기존에 이제 고양이 통해서 경고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사천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사당하. 고양이가.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문다해가. 제 생각은요. 아마 이제 조국이를 띄울 것 같아요. 문재인이 조국을 띄운다. 지역구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비례 있잖아요. 저는 조국 당이 민주당 오리지널보다 비례를 많이 가져갈 걸로 봐요. 이 상황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교차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 유권자들이 이 각 지역구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조국당을 찍는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문재인가요. 이제 조국에 돌면서 한 번 더 찾아가겠지.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 뜨겁게 안아주는 거야. 이제 이재명은 못 찾아가. 못 찾아가죠. 이재명은 못 가. 이제 배신자 돼서. 근데 조국은 양산에 한 번 더 갈 수가 있거든.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럼 이게 가면 뜨겁게 안아주는 거야. 문이. 조국을. 그럼 이게 지지자들이 볼 때, 문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구나. 이래 하면요. 조국은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 비례표를 가져가잖아. 근데 민주당 위성정당은 보세요. 진보당 3개, 새진보연합 3개, 시민 4개. 좌파들한테 막 나눠줬잖아요. 지금. 극좌파한테. 제가 보기에 지금 지지율 나가면 많아봤자 5석. 오리지널 민주당 의석은 저는 5석 정도 봐요. 그런데 조국 신당, 지금 이게 혁신당이죠. 혁자를 갖다가 강조하자. 혁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떤 여론조사는 15% 놓잖아. 놓은 거 봤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실망해가 이재명한테. 근데 이게 비례는 이재명 못 찍겠다. 그럼 이게 조국 쪽으로 저는 대거갈 수가 있어요. 광주에서도. 즉 광주 민심이 이재명에 대해서 폭발하고 있어. 저 안동놈이 우리 호남 사람 다 죽이네 수도권에 있는 이런 놈이. 막 공천 학살을 하니까. 호남 향후회가 막 나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이가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떠나서 비례해서 이제 진짜 한 15% 얻으면 그러면 이게 대여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조국이 이제 선거 막 할 때 찾아오면 꼭 안아주면서 내 마음의 빚을 갚아주마. 이렇게 이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문재인이 마음의 빚을 좀 갚아다오. 내가 마음의 빚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할 수가 있겠네. 지지할 수가 있겠네. 지금 이게 문재인이나 김정숙이나 표정만 봐도 알아. 김정숙이 이게 기분 나쁘면 막 째려보잖아. 그때. 우리 연평 그 있잖아요. 천안함. 째려보잖아. 그 모친에게.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막 얼굴이 그렇잖아요. 표가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저는 조국이 오면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 이재명을 물먹이고. 아마 이게 문재인가 그런 선택을 저는 할 걸로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 너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심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다들 합칠 거거든. 안 합칠까 조국 당하고? 뭐 언젠가는 이제 조국이는 이제 바로
지금 이제 끝을 보니까 끝은 뭐 보나 안 보나 뭐 의왕구치소잖아. 의왕구치소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몇 명이 되면 합치더라도 저는 이제 주류가 바뀐다. 이재명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재명은 이제 제가 이제 딱 보니까요. 교도소 순서를 보니 1번이 먼저 가 있잖아. 소나무당. 예, 소나무당. 송영길이 가 있고. 예. 근데 바로 예약돼 있는 게 조국이잖아. 조국.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저는 총선 끝나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이가 선고가 3월 중에 빠르면 합니다. 아, 예, 그렇다고 그 판사 신진우 부장이 안 바뀌었어. 예. 이번에 간이 공판, 간이 절차로 이제 갱신했거든요. 그럼 한번 피고인신문이래. 마지막이 3월 달에 피고인신문 끝나거든요. 저는 이화영의 혐의가 800만 불 북한의 송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재명이를 쌍방울 대북 송금이건 뇌물이 100억이 넘잖아요. 그럼 이게 영장 안 칠 수 없잖아요. 지금 아직 그대로 있어요. 기소도 안 하고 수원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법화 있고. 법화는 새로 쪼개기 수사하고 후원금 있고. 그것도 수사 중이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에 순서가 저는 송영길,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서창호 장인, 서창호 장인. 서창호 장인, 문재인. 예. 이런 순서로 줄줄이 교도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딱 결론이 나네요. 또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재명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하면은 임종석이 거사를 벌이는데 세 단계에 걸쳐서 세 개의 기획원에서 거사를 벌이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은 그 조국이 거의 가세를 할 수가 있네. 그렇죠. 임종석 세에. 그럼요. 조국이 가세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세하는 쪽이 있어요. 검찰이야. 검찰 수사.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청구하죠.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영장을 펼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재명은 뭐 어떻게 하든지 총선 후에는 뭐 사법 리스크뿐이 아니고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서 회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지금 이제 뭐 공직선거법 100만 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위정 교사도 선고가 총선 직후에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선고가 바로 나오고요. 아마 이제 총선 끝나면 또 민주당이 참패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재명도 배지가 원희룡한테 달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뭐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걸 떠나서 기존에 기소대가 재판 중에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도저히 이거는 이제 몇 개, 13개만 내게 돼요. 이거는 못 벗어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총선 앞두고 지금 뭐 공천파동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공천파동이 일으키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그런데 결국 공천파동의 부메랑도 이재명이 맞을 게 틀림없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지금 서정훈 변호사와 토론을 나눠보니까 그 부메랑도 이재명 몫이다. 자, 그것은 총선 후에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서정훈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